거대 기술 기업 아마존이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일을 했어요. 네, 저도 그 소식 듣고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진짜 최첨단 분야잖아요. 그렇죠. 미래 기술의 거의 급한왕격이죠. 그 분야의 주식을 샀다가 딱 한 분기 만에 그걸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단타 매매도 아니고 아마존이 그랬다는 게 참. 그래서 시장에서는 말이 많았죠. 이게 단순한 변덕이었을까? 아니면 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 맞아요. 그 뒤에 숨은 전략적 계산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지점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은 왜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 주식을 그렇게 빨리 던졌을까? 그리고 이 결정이 아마존의 더 큰 그림, 특히 지금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AI 전략이랑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네, 단순히 주식 거래 뉴스 하나를 넘어서 거대 기업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흥미진진하겠네요. 그럼 좋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네, 아마존이 3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아이온큐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이게 공개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 13F라는 서류를 통해서 알려졌다고요? 네, 13F 서류는 뭐 1억 달러 이상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마다 우리 이런 주식들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개하는 포트폴리오 명세서 같은 거거든요. 아, 일종의 재산 공개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아마존 같은 기술 기업도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제출하는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마존이 이 아이온큐 주식 한 85만 주가량을 사들인 게 바로 직전 분기인 2분기였다는 겁니다. 2분기요. 그러니까 봄에 사서 여름 끝나기 전에 다 팔아치운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을 그냥 180도 바꾼 셈이죠. 와, 처음에는 이 투자가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처럼 보였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봤죠. 아이온큐의 기술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아마존 브레킷이라는 서비스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마존 브레킷이 클라우드로 양자 컴퓨터를 빌려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아이온큐가 거기에 기술을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 중 하나죠. 심지어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도 아이온큐랑 협력하고 있다면서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단순 투자를 넘어서 뭔가 기술 파트너십을 더 꽉 잡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다 팔아버렸으니 다들 좀 어리둥절했겠네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겠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팔았을까요?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역시 이익 실현입니다. 네, 돈이죠. 아마존이 주식을 보유했던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2분기 초부터 3분기 말까지 아이온큐 주가가 무려 165%나 폭등했어요. 165%요? 와. 네, 그러니까 아마존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단기 수익을 거둔 셈이죠. 뭐 어떤 투자자라도 솔직히 그 정도 수익률이면 팔고 싶을 것 같긴 하네요. 잠시만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한데요. 어떤 점이요? 물론 165%는 대단한 수익률이죠. 하지만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 지분 가치가 약 3,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0억 원이 채 안 돼요. 네, 그 정도 규모죠. 아마존 전체 자산이 7천억 달러가 넘는데 이건 뭐 거의 반올림 오차 수준. 말 그대로 푼돈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푼돈이죠. 그 정도 이익을 챙기자고 유망한 기술 파트너랑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도 있는 결정을 했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만약 우리가 이걸 그냥 푼돈 벌려고 한 행동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이건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돈을 어디에 쓸 거냐에 대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아이온큐 기술에 갑자기 뭔가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거나 아니면 아마존이 자체 개발 중인 오셀롯이라는 양자칩이랑 뭔가 충돌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분석은요. 이 결정이 아이온큐를 향한 부정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아마존 내부의 다른 곳을 향한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른 곳이요? 네. 그 다른 곳이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아, AI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지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니까요. 맞아요. 지금 실리콘밸리는 AI 인프라 전쟁, 거의 뭐 군비 경쟁에 돌입했어요.
AI 모델 훈련시키고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랑 최첨단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쟁사들이 이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그냥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은 단 1달러라도 더 아껴서 AI라는 핵심 전장에 투입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온큐 주식을 팔아서 번 그 3,700만 달러는 그 자체로 큰돈이라기보다는 AI 전쟁을 위한 실탄으로 재배치되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양자 컴퓨팅도 분명 중요한 미래 기술이죠. 하지만 그건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가까워요. 아, 반면에 AI는 당장 올해, 내년의 승패를 가를 현재의 전쟁입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미래의 가능성에 묶여있는 돈을 빼서 현재의 생존이 걸린 곳에 투입하는 지극히 냉철하고 계산된 자본재 분배 전략을 실행한 거죠. 그러네요. 게다가 만약에 아이온큐 같은 변동성 큰 주식이 갑자기 급락이라도 하면 이 165%라는 수익을 챙길 기회마저 날아가 버리잖아요. 위험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영리한 판단이었던 겁니다. 아,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쵸? 아마존의 행동은 아이온큐에 대한 평가 절하가 아니라 AI에 대한 극단적인 올인 선언이었던 셈이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와, 정말 거대 기업의 자본 운용은 한 수 앞이 아니라 서너 수 앞을 내다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결정 하나에 그 기업의 장기 로드맵이란 위험 관리 철학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아마존의 입장은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아마존이 그렇게 영리하게 이익을 챙기고 나왔다는 건 네. 아이온큐라는 주식 자체에 그만큼의 위험이나 좀 특이한 점이 있다는 신호로도 읽히거든요. 대체 어떤 회사길래 주가가 한 분기 만에 165%나 뛰고 또 아마존 같은 투자자가 단기 차익만 보고 떠나게 만드는 걸까요? 네.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아이온큐를 들여다볼 차례죠. 네. 한제 양자 컴퓨팅 기술은요, 상업적으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기보다는 아직 탐색하고 연구하는 단계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다. 네. 즉, 실제 매출이나 이익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스토리가 기업 가치를 이끌어가는 구조죠. 아, 소위 말하는 스토리 주식이라는 거군요. 실적보다는 꿈을 먹고 자라는.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온큐는 그런 특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이에요. 양자 컴퓨팅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는 거대한 서사와 언론 헤드라인에 주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아, 이런 특징 때문에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는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미래 기술의 가능성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느낌이나 인상인가요? 아니면 그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매출액의 몇 배에서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주가 매출 비율 PS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PS 비율. 아이온큐의 경우 이 수치가 무려 191배에 달합니다. 191배요?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잘 나가는 성장 기술주들도 PS가 한 10배만 넘어도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데 191배는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가들이 지속 불가능하며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와,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동네에 아주 맛있는 커피를 파는 카페가 있다고 해보죠. 네. 이 카페가 1년에 1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PS가 10배면 이 카페의 가치를 10억 원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엄청난 평가죠. 그렇죠. 그런데 PS가 1901배라는 건 이 카페의 가치를 191억 원으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연매출 1억 원짜리 동네 카페를 191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그 커피에 뭐 불로장생의 비밀이라도 들어있지 않은 이상 말이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이온큐의 가치 평가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 가장 고평가받았던 기업들조차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닷컴 버블 때보다도요? 네. 물론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지표는 거대한 버블 붕괴의 전조 증상이었던 경우가 많았죠. 그 외에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나요? 아이온큐의 성장 방식도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미래 제품 로드맵이나 기술 발전이 자체적인 연구개발 성과보다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얻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아, 자체 기술력보다는 M&A로 성장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회사의 진짜 유기적인 성장력, 그러니까 스스로 크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진짜 기술력이 있어서 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돈으로 다른 회사를 사서 덩치를 키우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종합해보면 아이온큐가 AI 시대의 흥미로운 미래 이야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 맞지만 그 가치는 현실에 비해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고 과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부호가 붙어 있다. 네. 아마존은 바로 그 지점을 꿰뚫어보고 가장 달콤한 순간에 과감히 발을 뺀 것이고요. 그 시나리오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아이온큐의 스토리가 만들어낸 단기 급등의 과실만 취하고 그 스토리가 무너졌을 때 장기적인 리스크는 피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아마존의 결정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처음에는 되게 변덕스럽고 근시안적인 판단처럼 보였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자사의 핵심인 AI 전략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지극히 냉철하고 계산된 재무적 결정이었군요. 맞습니다. 거대 기업이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 같습니다. 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헤드라인 너머를 보라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헤드라인 너머를 보라. 네. 아마존 양자 컴퓨팅 주식 매각이라는 단편적인 뉴스만 보면 양자 컴퓨팅은 아직 멀었나 보다 이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AI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한 거대 기업의 치열한 전략과 자본 배분에 대한 철학, 그리고 투자 시장의 투기적 성격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특정 기업의 움직임 하나를 분석할 때도 이렇게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아마존의 철저한 계산과 아이온큐의 투기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 시대, 혹은 미래의 또 다른 기술 혁신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과 단지 유행하는 스토리에 편승해서 거품을 만드는 기업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향한 대담한 투자와 위험천만한 투기적 버블을 가르는 그 희미한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 경계선을 잘못 판단하는 순간 엄청난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결정을 통해 그들 나름의 답을 보여준 셈이죠.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가장 의미 있는 마무리가